힐링 캠프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500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일 큰 와인 메모리얼 하스피털을 이제 강당을 빌려서 저녁에는 거기서 무료로 누구든지 공짜로 이제 강의를 하고, 그 강당 생기고 2층까지 다 찬 적은 처음이래요. 근데 이론만 들어가지고는 제가 거짓말 치는 건지 뭔지 알 길이 없으니까 그대로 강의하는 대로 먹으면서 해보는 것도 같이 하자. 그래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했는데 그거는 실비를 받았어요. 그때 아마 100불인가 150불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집을 했더니 500명이 모집이 됐어요. 500명이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큰 호텔은 LA도 공항 옆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항 옆에 호텔을 2개를 빌려가지고 이제 하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하고 싶은데 500명만 와도 운영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밥 먹는 프로그램은. 그래서 이제 호텔 주방장한테 우린 채식을 해야 된다. 현미밥을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레시피만 달래요. 자기들은 레시피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한대. 제가 몇 군데를 줘봤는데 현미밥이 굴러다녀.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 요리사가 니네 주방에 들어가서 우리 거는 우리가 하게 해줘라. 절대 안 된대요. 그러면 그냥 들어가서 말로만 이렇게 하게 좀 해줘라. 그것도 안 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한 50분 떨어져 있는 올림픽교회 혹시 아시는 분 있죠? 올림픽교회 주방에서 500명분 식사를 이제 해가지고 정동춘 장로님이 이제 책임을 지고 하루 3번 딜리버리를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도 벌려놓고 안 할 수는 없고 했어요. 그래서 500명 먹고 자고 하고 저녁에는 그 버스 몇십 대 빌려가지고 또 와인 메모리얼 하스피털까지 가고 나머지 오는 사람들에서 2,500명 집회를 하고 분위기가 굉장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모여본 적도 없고 일주일을 하고서 마지막 날 심례가 76명인가 났어요.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끝이 없어. 굉장한 정말 치료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500명 되는데 체조도 한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데 저쪽은 들리지도 않아요. 이게 밥 먹는 프로그램으로는 이게 많이 안 오니까 하지 많이 오면은 500명도 못하는 프로그램이구나. 근데 저는 몇백만을 하고 싶은 비전을 받아서 그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내년도에는 크게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지도자들이 왜 못합니까? 그랬더니 죽을 뻔했대 하다가 벌려놓고 안 할 수도 없고 진짜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가능한 것은 안 합니다. 불가능한 거 자꾸 하자고 해서 되겠어요? 방법을 찾아야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5,000명을 보내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계속 기도를 하다가 오토파지 얘기 나오기도 전에 녹즙요법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한국 밥은 이게 기술자 아니면 안 됩니다. 옆에서 가르쳐줘도 얼만큼 넣어야 돼?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적당히 넣으세요. 전달이 안 돼. 적당히 넣어도 틀려. 사람마다 적당히가. 그런데 녹즙을 해보니까 누르면 돼. 이건 그냥 멕시칸 많이 사면 가능하다. 이거다. 답을 찾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기와 삼족도 있고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해보면 알지만 그것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해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래서 그럼 하지 마라.
내가 다 짜갖고 갈게. 제가 녹즙 많이 짜봤습니다. 짜가지고 최초로 녹즙 저장요법을 이제 연구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저장 기법을 써서 미리 그래도 짜갖고 저장을 해서 참 많은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이게 저장을 해도 가다가 터지는 것도 있고 부패하는 게 있어요. 이 건강을 하는데 큰 문제잖아요. 야, 이것도 참 문제가 되겠다. 근데 저는 제가 기도 제목이 언젠가 때가 되면은 잠실체육관에 하나님이 10만 명 모아주실 때가 있을 거다. 너 10만 명 보내줄 테니까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저에게 숙제예요. 근데 녹즙으로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하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원리와 재료는 똑같이 있는데 아프리카로 가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뭐 몇 천만 명이 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제가 또 이 먹는 쪽으로만 연세대학에서 영양역학 또 석사 박사 했고 또 한의학 석사 박사도 한방 식이요법학으로 했고 그 다음에 천연치료 쪽도 또 그쪽이고 해서 세 개를 다 모아서 보니까 답이 나와요. 그래서 녹즙은 결국은 물리적으로 짠 거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을 최근에 모든 대기업, 모든 제약회사, 모든 의학 쪽은 지금 트렌드가 정해졌습니다. 그것을 어떤 막 그 생약, 뭐 추출, 합성 이런 쪽은 아니라고 다 이제 결론을 냈고 미생물이 소화시키게 하는 방법으로 갑니다. 미생물이 소화시키는 쪽이 발효예요. 지금 거대한 방향은 그쪽으로 다 모아졌어요. 한국은 CJ가 어마어마하게 이쪽으로 투자를 합니다. 제약회사도 이쪽으로 전부 가고 있고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을 발효기법을 써서 뽑아내면은 우리가 씹어서 먹어가지고 내가 소화시키는 거나 똑같아요. 그냥 먹던 식재료 중에서 뽑아내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현장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만들어가지고 해보니까 양은 적어도 5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고 그리고 이 디톡스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 영양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어떤 한두 가지 재료를 녹즙으로 짜도 그 영양소가 다 들어있게 하기가 불가능해요. 부분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그리고 이제 녹즙의 단점이 있어요. 제가 거의 뭐 한인 사회에서는 거의 이거 시작한 사람입니다. 가장 크게 한 사람이고 근데 한의사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흘려보낼 수가 없는데 그 중에 몇 프로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요. 원래 녹즙은 1940년대에 내과 의사인 미국의 노만 워커 의사가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독일계 미국인 의사인 누구예요? 그저 커피 관장 하면서 하는 저쪽 멕시코 티와나에서 하는 걸슨 박사 그때 그 시대에 했는데 녹즙 요법이 미국 사람들한테는 대충 맞아요. 뜨거운 한방은 막 뜨겁고 차고로 많이 따지니까 뜨거운 고기주로 먹고서 살찌고 해서 온 암 환자들은 채소는 약간 찬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냥 먹으면 좋아요. 기분도 좋고 뭐 암도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반만 년 동안 채소 위주로 먹은 사람들이라 대부분 몸이 좀 찬 편이에요. 특별히 여자분들 좀 약한 분들은 손발도 차고 아랫배도 차고 이런 분들이 찬 녹즙을 마시면 설사를 주룩주룩 합니다. 계속 먹으면 된다고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좋다고 하니까 막 먹는데 다는 아니지만 그쪽 체질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제가 한의대에서 이런 걸 한방 식이요법을 가르치는
이제 교수로 있을 때인데 그걸 그냥 물리칠 수가 없어서 답이 뭘까? 채소에 있는 성분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그냥 짠 찬성질은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채소에 있는 영양소를 다 뽑아내기는 하는데 발효를 하면은 체질과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삼은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혈압이 있는 환자가 먹으면은 안 되죠. 근데 발효를 시킨 흑삼, 홍삼은 잘만 발효가 됐으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효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하던 것보다도 저는 다 해봤으니까 적어도 1, 2년이 아니고 10년 이상씩 다 해본 거예요. 건강식사로 뭐 여수병원, LM병원 다 설립해서 세계적으로 병원급으로 제일 크게도 해봤고, 또 단식요법으로도 해보고 과일식요법으로도 해보고, 그냥 남이 하는 거 비평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봤습니다. 또 녹즙요법도 해보고 이 효소식도 한번 해보고 하는데 일단은 저장이 잘 돼요. 저장이 2년 이상 가능하고, 그리고 미리 만들어 올 수가 있고, 그래서 많은 숫자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잠실체육관 채워도 해요. 가능해요. 그게 가능한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한번 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생각보다 별로 배가 안 고플 거예요. 칼로리가 500kcal 밖에 안 되지만 영양소로는 뷔페 식당에 가서 3인분 먹은 것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98세 먹은 분도 합니다. 나이 먹은 분들도 아무 문제 없이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지금 이제 실험해보고 확인해보고 했는데 확인은 다 끝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짧은 기간 동안 해보셨는데 이것을 실생활에 잘 응용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뭔가 또 질문할 게 있고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질문을 하시는데, 질문이 없으면 빨리 끝나도 되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분들 좀 손들고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네, 손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예. 아까 제가 식당에서 조금 여쭤본 건데, 제가 이제 당뇨가 한 21년 됐어요. 왜 당뇨가 됐냐면은 제가 밤일을 하느라고, 저는 이제 메케니컬 엔지니어로 10몇 년을 했는데, 냉동기 한 대가, 에어컨 한 대가 한 700마력, 800마력 되는 거를 열몇 대를 운전하다 보니까 낮에는 자고 밤에 일을 했어요. 모토로라에서. 근데 그래가지고서 제가 65세, 미국에는 65세, 제가 41년생이니까 65세 8개월을 해야 돼. 근데 일이 힘들어서 63세에 얼리 리타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당뇨가요, 21년 되니까 처음에는 당뇨약이 됐어요. 미국에는 65세 되면 메디케어가 돼가지고 일반 당뇨약이 나와요. 근데 그 당뇨약이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당뇨약을 제가 사고, 또 인슐린을 여기 우리 닥터 강도 있고 하신데, 우리 닥터 강한테도 부탁해가지고 인슐린을 맞으니까 당이 내려가요. 근데 일반 약은 안 되는데, 보통 의사들이 얘기하기가 당뇨 오래되면은 쥐장이 망가져서 가능하지 않다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만 믿고 약만 먹었는데, 그게 가능한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자, 당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 흡수돼서 포도당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최종적으로 세포에 들어가서 에너지로 태워져야 되는데 당뇨는 크게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보다 당이 될 수 있는 걸 너무 많이 먹어도 올 수가 있을 거고 먹는 것은 똑같이 먹어도 쓰는 쪽이 적게 살아줘도 인풋 아웃풋의 균형이 깨지면서 혈관에 포도당이 많이 흘러다니는 것, 이걸 당뇨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당뇨가 생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걸 너무 많이 먹어서 왔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세포로 들어가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포의 인슐린 리셉터, 초인종을 인슐린이 누르면 바로 옆에 있는 세포 문이 열어져요. 그러면 혈관에 있는 포도당이 들어가야 되는데 세포 문이 뻐거워졌어요. 이게 눌러도 잘 안 열어져요. 인슐린 리지스턴스, 저항력이 생겼어요. 그럼 왜 생겼느냐? 보면은 그 초인종에 기름하고 지방하고 활성산소가 찌들어버린 과산화 지질이 거기 찌들어 있는 거예요. 기름때가 껴서 눌러도 안 열어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인슐린이 한 번만 눌러도 열어졌는데 이제는 두 번 눌러야 열어질 정도로 잘 안 돼. 그래서 여전히 혈관에서 포도당이 줄을 서 있을 수도 있고, 세 번째, 인슐린 초인종 쪽은 아직 괜찮은데 이게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세포 속에서 이걸 태우는 아궁이가 있는데, 난로가 있는데 그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는 자체적으로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기가 막힌 소기관이에요. 세포 전체의 4분의 1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런데 얘들은 살아있어요. 자체적인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하나가 두 개로 나눠져서 두 개가 되기도 해요. 필요 없으면 두 개가 하나로 합해져서 하나로 줄어들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천차만별입니다. 그 들어갔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적어, 난로가 부족해요. 석유는 많이 들여왔는데 못 태워주면은 계속 혈관에 줄을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이 여기 췌장에 있는데 췌장 자체의 인슐린 공장인 랑겔한스 섬에 베타세포가 고장이 났어요. 초인종 누르는 친구가 안 나와. 사람마다 원인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원인이 다른데 그 원인은 왜 이렇게 망가지는가 하면은 내 몸에서 먹고 에너지 쓰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있을 텐데 그대로 안 하고 그냥 먹음직스럽다고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는데 그건 건강은 나중에 신경 쓰고 일단 먹자. 어쩌다 한 번 먹은 게 아니라 습관이 되면은 그 습관에 의해서 이 기관들이 자기 몸에서 약한 부분부터 하나씩 망가져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뇨병을 완전히 치료를 하려면은 내가 그 중에 어떤 쪽을 잘못했을까? 그 원인을 고치면 되는데 원인은 안 고쳐. 당뇨병은 대표적으로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찾아오는 질병이에요. 그런데 생활 습관 고칠 마음은 없어. 그리고 쉽게 치료하는 것만 찾아다녀요. 쉽게 치료하는 것은 없습니다. 증상을 몇 시간 동안 낮춰주는 거는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여튼 혈관에 포도당이 계속 많이 흘러다니니까 인슐린이 한 번 눌러가지고 안 열어지면 씹어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처음에는 알약으로 먹어도 잘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몸에서 췌장에서 만들어진 인슐린이 이제 한 번 눌러도 이 초인종이 뻐거워져서 안 눌러지는데 먹은 알약으로 들어온 인슐린이 한 번 더 눌러주니까 얘는 뭐 급한 불났나 하고 열어줘.
열어주고 보니까 원인은 하나도 안 고치고 강제로 막 어디 지원군까지 불러가지고 누른 거예요. 그러면 불도 안 났는데 난리야. 그러고서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알약을 계속 먹는데도 안 열어줘. 원인 고치고 와. 왜 원인을 하나도 안 고치고 무조건 강제로 열으라고만 하느냐. 그래서 조절이 안 되는데 그 약 먹어도 그러면은 더 높이 주죠. 단위가 올라가요. 나중에는 아무리 먹는 걸 올려도 안 돼. 그럼 이제 주사까지 동원이 돼요. 주사로도 안 되면 한 번으로 안 되면 세 번, 그것도 안 되면 중간에 또 약 콤비네이션. 계속 인슐린 초인종은 갈수록 저항을 심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뇨병을 관리하는 최악의 방법은 올라갔는데 약 나쁘다고 무조건 먹지도 않아. 주사도 안 놔. 혈당이 300이 올라가도 아이도 은퇴요. 나는 약 안 먹는다. 그러면 합병증이 빨리 옵니다. 왜?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혈관에 포도당이 많이 흘러다니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혈액순환이 안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손끝, 발끝에서 제일 먼 쪽, 심장이 제일 먼 쪽인 손끝, 발끝이 피가 끈적끈적하니까 돌지 않겠죠. 제일 먼 쪽에서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모든 세포는 이 혈액순환으로 이 운반된 포도당을 손끝, 발끝 세포에 넣어줘야 얘들이 움직이는데 얘들이 예전에 100% 물을 먹던 채소가 이제는 30%밖에 물을 못 먹어.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시들시들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기 쪽에 있는 신경세포도 시들시들해져. 감각이 둔해져요. 그래서 마치 여기를 만져도 스타킹 위에 만지는 것 같은 느낌, 남의 살 만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고 차도 찬지를 몰라. 뜨거워도 뜨거운지를 몰라. 찜질방에 잘못 가면 딴 사람은 뜨겁다고 일어나는데 몰라. 삶아지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못을 밟아도 몰라. 일단 상처가 생겼다. 그러면은 또 막 새로운 피가 공급이 돼서 그거 싹 새살 만들어 주는데 이 끈적끈적하니까 공급되는 속도가 느려요. 새살이 안 붙어요. 썩어 들어갑니다. 병원 가도 잘라내야 돼. 눈에 있는 많은 망막의 혈관이 또 끈적끈적해서 여기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 못 해주니까 상이 잘 안 맺혀요. 안개 낀 것 같고 나중에 장님처럼 깜깜합니다. 당뇨 말기 환자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주사를 맞아가면서 하여튼 뭐 근본적인 치료는 안 했지만은 오늘 그렇게 빽빽하게 흐르지는 않게 만들어주면은 관리를 잘하면은 합병증이 그래도 좀 늦게 나타납니다. 한 25년, 30년. 그러나 어떻게 관리를 잘해도 30년 넘으면 거의 100% 합병증이 와요. 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무기 다 썼는데도 여전히 빽빽하게 흐르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무리 해도 공복혈당 200이라도 안 떨어지니까 그 끈적끈적한 피로 안개처럼 흐려지고 손끝, 발끝 또 감각이 무뎌지면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합병증 말기 증상은 어떤 질병보다도 참혹합니다. 암보다도 더 참혹해요. 그러나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무조건 시간이 흐르면 합병증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다른 질병으로 죽는다든지 교통사고로 죽는다든지 그러면은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관리 잘해서 90, 100 넘어가면은 무조건 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 살 수 있으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진짜 원인인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을 우리 백체대에서는 하는데 특별히 음식 먹는 방법으로도 해봤고 녹즙으로도 해봤고 여러 가지를 해본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이 발효기법으로 여러 식물에서 조금 더 치료가 되는 성분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먹으면서 하면은
여러 가지 사용할 무기가 많아져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어떤 방법보다도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배가 그렇게 고프지 않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 쪽으로 보면은 제일 오래 고생한 사람은 43년 동안 당뇨를 가지고 있는데 당뇨약 먹어가면서 하면은 상당히 버팁니다. 근데 그 약을 안 먹으면은 15년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합병증이 와요. 혈당이 오르는데도 무조건 약을 안 쓰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냥 당이 올라가는데도 아무것도 안 해. 합병증이 빨리 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합병증이 43년 되니까 어떤 지경이 됐는가 하면은 이제 피가 막 주사약 맞아도 이게 도저히 공복혈당이 막 300 이하로 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피가 끈적끈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에게는 어떤 이제 합병증이 왔는가 하면은 근육세포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 시들시들해서. 근무력증이 왔어요. 여자분인데 주걱질할 힘이 없어. 주걱질할 힘이 없고 이것도 근육이죠. 삼키는 것도. 이 근육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침도 안 삼켜져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링거만 주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기 구멍을 뚫어서 호수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위장도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알부민을 60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은 30알씩을 넣어줘요. 스테로이드만 자꾸 넣고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심해져. 그래서 이분이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를 많이 들었던 분이라서 어차피 여기서도 좋아지면 좀 더 있는데 갈수록 나빠지니까 설사는 하루에 7번씩 하고 그래서 중환자실 오래 있던 분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죽어도 좋으니까 그 공기 계속 맡아보세요. 그냥 저 밖에 신선한 공기 한 번이라도 맡고 죽고 싶다. 그 심정을 안 들어가 본 사람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사인하고 나왔어. 나 여기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 왔는데 공기가 주는 치유력도 굉장합니다. 설악산은 한반도 조그만하지만 유일하게 태백산맥이 중국 서울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막아주어서 365일 미세먼지가 없어요. 금강송 숲 속에 우리 힐링센터가 있어서 그냥 공기 질이 그냥 느낌으로도 틀려요. 숨을 쉬니까 이 에너지를 만들 때 포도당만이 아니고 산소가 있어야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소화력이 좀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지경인데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하루 3번 백퇴된 식을 먹었죠. 그걸 되게 해서 좀 씹으라고 되게 반죽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심한 아무것도 못 먹는 분들에게는 500ml 물에 그 한 풀을 넣어서 흔들면 주스가 됩니다. 씹으면 좋지만 못 먹으니까 그걸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들었지만 디톡스는 했고 다른 거 먹는 것보다 그게 사실은 더 소화가 다 된 거니까 흡수가 돼서 힘이 나는 거예요. 딱 한 달 하니까 주사약 다 끊고서도 혈당이 조절이 돼요. 주사를 맞고서는 혈당이 조절이 돼도 합병증은 못 막습니다. 그런데 주사약을 무조건 저희들은 끊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것 자체가 내려가게 해줘요. 혈당을. 내려간 것만큼 끊게 합니다. 단계적으로. 무조건 막 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끊었어도 정상이 되는데 약, 주사 없이 혈당이 조절이 되면은 진행되는 합병증이 치료가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3개월을 있었는데 이제 주사약 다 끊고서도 거기에 여기서 강의한 거 다 들어갑니다. 운동도 하고 찜질도 하고 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해서 하여튼 회복이 돼서 그거 끊고서도 정상이 됐고 당화혈색소가 13까지
HA1C가 13까지 나왔는데 요거는 한 3개월 이상 해야만 떨어지는 수치잖아요. 다니던 병원에 갔더니 5.5가 나와서 약을 한 보따리씩 주던 병원이 하나도 안 주니까 이분이 좀 유머가 있는 할머니예요. 왜 약을 하나도 안 줍니까? 그래도 아니 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줍니까? 놀랍게 좋아져요. 근데 지금 질문한 핵심은 이형 당뇨 얘기를 제가 주로 했어요. 인슐린 초인종은 우리가 먹는 게 전부 항산화제들이 많이 있어서 싹 청소를 해주고 오토파지가 청소를 해주고 설명이 가능해요. 1형 당뇨는 어떤 병원을 가도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1형 당뇨는 그 중에서 여기 췌장에 있는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인 랑겔한섬의 베타세포가 딱 인슐린 1형 환자들을 보면은 베타세포가 자리는 차지하고 있는데 만들어내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부족한 거예요. 이건 정말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17년도 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학 저널에 놀라운 연구가 발표가 됩니다. 아까 불치병 어떻게 할 길이 없다는 걸 다 오토파지로 한번 해본다고 그랬잖아요. 오토파지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2000 먹고 500 먹으니까 1500 부족한 걸 몸에서 뭔가 에너지 될 걸 뜯어 태우는데 쓸모없는 것만 뜯어 태운단 말이에요. 췌장을 봤더니 베타세포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는 애들이 있어. 그것만 얘들이 싹 뜯어가지고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고 관찰을 했더니 이빨 잘못된 거 뽑으면은 새 이빨 나듯이 그 자리에 젊고 싱싱한 베타세포가 리제너레이션, 재생이 된다는 사실을 그 유명한 논문에다가 발표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 논문을 보면서 1형 당뇨도 오토파지를 할 때 된다고 나왔다.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의학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여러 논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믿음으로 됩니다가 아니고 가장 최상위 이 저널에서 그렇게 발표가 됐으니까 메커니즘이 작동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1형 당뇨 환자들도 좋아지는 걸 저희들은 확인을 했어요. 예. 그럼 혹시 다른 분 여기서 앞뒤 딱 자르고 이 질병에 관한 것들만 딱 요령 있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여기 이거 마이크 잡고 먹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거 하면서 끊었거든요. 근데 혈압이 아주 좋아요. 정상이에요. 그럼 제가 이거 끊고 나서 혈압약을 계속 다시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자, 이렇게 이 교회에서 여러 명이 올 때는 제가 일일이 다 얼굴 보면서 체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약 먹는 문제를 이런 데서는 제가 보수적으로 합니다. 웬만하면 끊으라는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해요. 그러나 힐링센터에 오면은 검사를 합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혈압 같은 경우는 의사들에게 내려진 미국 이 고혈압 관리위원회인 JNC 7차 보고서에서 권하는 것은 140의 이 위의 혈압이 140이 넘지 않을 때는 생활요법을 권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식이요법, 운동요법 하면 떨어지거든요. 그 이상 되는 것은 약으로라도 낮춰줘야지 아니면 위험하다. 그렇게 매뉴얼에 나와 있기 때문에 140이 넘지 않으면 끊고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게 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0이 넘게 나오면 먹으면서 하라고 그래요. 하루에 몇 번씩 잽니다. 먹으면서 재는데 그보다 낮아지면 끊고 하고 높아지면 먹어라. 근데 이제 지금 질문은 지금 해보니까 끊었는데도 괜찮았다. 그걸 계속 끊어야 되느냐 먹어야 되느냐 똑같습니다.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안 먹고도
계속 낮아지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동창회 가서 또 갈비탕 한번 먹으면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백퇴된 한번 했다고 해서 약을 계속 안 먹으면 그날 터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백퇴된 기회도 없어요. 높을 때는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잡으면 되고, 백투 에덴에서는 아까 당뇨 잠깐 얘기하면은 아니 뭐 500밖에 안 먹는데 혈당 당연히 떨어지겠죠. 어떤 분은 안 먹으니까 혈당 떨어졌지. 안 먹은 것만큼 혈당 떨어지는 건 당연해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평생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백퇴되는 그 효과 말고 다른 효과가 있어요. 뭐냐면은 안 먹은 것 말고 적게 먹었을 때 오토파지 스위치 켜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가 예전에 막혀있던 초인종 청소해주고 또 여기 췌장의 베타세포 또 재생시켜주고, 그냥 안 먹은 것으로 며칠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회복이 되는 효과가 있고, 또 운동을 꼭 하게 합니다. 아니 운동하면서 썼으니까 떨어졌지, 쓴 것만큼 떨어지는 거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백투에덴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제대로 운동을 하면은 연구 결과는 딱 한 달만 하면은 아까 얘기한 포도당을 태우는 미토콘드리아가 2배로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한 거 안 먹은 것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혈당 조절 능력을 높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혈압으로 잠깐 얘기를 하면은 고혈압도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고혈압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가 오늘 아무리 길게 얘기해도 다 충분히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유튜브에 들어가서 백투에덴 그냥 제 이름 양일권 박사를 치든 백투에덴을 치든지 하면은 제 거 강의가 뜰 거예요. 그거 뜨는 걸 하나 딱 오픈한 다음에 보면은 우리 백투에덴 심볼 있죠, 마크. 그 부분을 하나 누르면 제 것만 나오는 유튜브 홈페이지가 뜰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여기서 강의하는 것이 보통 한 1시간짜리 정도 강의가 한 2,000편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질병에 대해서, 거의 모든 치료법에 대해서 제가 볼 땐 거의 다 올라갔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저쪽 위에 있는 컴퓨터로 볼 때는 위에 있는 찾기에다가 치면은 유튜브 전체 시장에서 찾으니까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 밑에 백투에덴 중간에 있는 찾기에다가 치면은 제 거 강의 중에서만 찾으니까 찾기가 쉬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보는데, 고혈압에 대해서도 여러 편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고혈압의 원인 중에서 예를 들면은 이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 있는 걸 많이 먹든지, 이건 안 먹어도 생깁니다. 간에서 합성을 하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고 거기다 활성산소까지 버무려지면은 산화 콜레스테롤이 되는데, 얘들이 혈관 점막 밑으로 스며들어가요. 거기에 쌓입니다. 그러면은 혈관이 있고 요 점막 밑에 막 쌓이면 혈관 벽이 두꺼워지겠죠. 그러면 부들부들한 유연성이 떨어지고 딱딱하게 굳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동맥 경화됐다, 경화증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게 딱딱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꾸 쌓이니까 피가 흘러다니는 통로가 좁아지겠죠. 여기서는 옛날하고 똑같은 양의 피를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먹거리 습관이 잘못돼서 혈관 통로가 좁아져 있어요. 그럼 좁아진 혈관으로 옛날과 똑같은 양의 피를 보내주는 비결은 심장이 세게 품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세게 품어줬더니 요 혈관에서 느껴지는 압력은 높아집니다. 고혈압은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럼 이 원인을 고치지 않고 이제 무조건 높으면 터지니까 그 증상만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계통의 약들이 있는데, 원인은 그대로 두고 몇 시간 동안 혈압 높은 증상만 낮춰주는 약을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그래도 문제가 뭔가 하면, 잠깐만요. 문제가 뭔가 하면은
혈압약을 먹어도 어떤 일순간은 조절이 안 되는 순간도 있겠죠. 약을 잠깐 안 먹은 경우도 있을 거고, 아무리 조절이 된다고 해도 어느 한순간 260으로 튀면 그때 터집니다. 그래서 먹어도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더 많이 터지고, 조절 잘 됩니다. 철저히 관리합니다. 한 사람들도 터집니다. 비율이 좀 적을 뿐이지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증상을 관리하는 방법만 가지고 내 생명은 그렇게 관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도 대표적인 생활 습관병이기 때문에 어떤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혈압이 높아졌는지를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유튜브 보면 다 나옵니다. 뭐 식이요법, 운동요법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걸 총체적으로 하면은 그 자체 원인이 제거되기 때문에 약을 끊어도 정상이 되도록 조절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미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고지혈증 약을 같이 먹을 거예요. 뭐 먹어서라도 낮추면 좋아요. 그런데 약의 그 부작용에 보면은 얘가 간을 칩니다. 그것 때문에 간경화 말기가 돼서 온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산화 콜레스테롤이 혈관 점막에 들어가서 쌓여 있는데 이게 쌓여서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동맥경화증 환자 수술할 때 칼로도 안 잘라집니다. 톱으로 잘라야 될 정도예요. 즉 석회화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수도관이 있는데 얘가 물때가 끼죠.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닦아내도 닦아집니다. 그러나 스테인레스에도 뭐가 때가 껴서 10년 지나면은 손가락이 아니라 빼뽀로 문질러도 안 닦아져. 그 정도로 여기에 달라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혈관이 12만 킬로미터나 됩니다. 지구를 2바퀴 반 돌 정도로. 그게 전부 다 같은 비율로 뭔가 달라붙어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 이렇게 좁아지면은 당장 생명에 문제 있으니까 여기만 보고,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오니까 여기 것 많이 보지만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오토파지를 하면은 제일 먼저 청소가 되는 곳이 혈관입니다. 세포 단위에서 일어나니까 세포 혈관 점막 밑에 쌓여있는 거품처럼 막 쌓여있는 폼셀, 쓰레기들이 쌓여있는 거죠. 그 부분을 오토파지가 딱 가보면은 앉은 자리에서 뭐 많은 양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1번으로 청소가 돼요. 그래서 동맥경화증이 청소가 되면서 다시 유연성이 회복이 되고 좁아졌던 혈관이 넓어지니까 다시 혈압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대로 쭉 하면은 그대로 안 먹고도 계속 정상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처럼 하지 못하면은 다시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높아지는데도 여기 한번 갔다 왔다고 해서 무조건 약 안 먹는 것은 추천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마이크 잡고. 제가 고기를 45년간 안 먹었어요. 패밀리 피스토리가 어머니가 고혈압이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이 고혈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은 어제 식사관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지금 제가 약을 먹고 있으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걸 안 먹고 있으니까 이걸 다시 먹어야 되나. 왜냐면 45년간 제가 고기를 안 먹었거든요. 자, 고혈압의 원인은 그 중에 하나가 고기 먹는 거일 뿐입니다. 다른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고기 하나 안 먹었다고 해서 혈압이 다 사라지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까지도 다 보면 좋겠어요. 나머지까지. 네, 알겠습니다. 콜레스테롤 하나도 안 먹어도 간에서도 합성됩니다. 이 합성되는 기관이 유전적으로 더 많이 합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혈압을 쭉 재면서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원인들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이렇게 개선하면은 약 안 먹고도 가능할 수 있어요. 뒤에, 그 정도 하고, 우리.
오토파지 네네, 예. 오토파지가 이런 특별히 이 금식이나 단식이나 하지 않고 그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밥을 먹은 시간이 16시간을 지나면은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 오토파지입니까 그게? 예.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으니까 좀 통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토파지, 분명히 의학적으로도 관심이 참 많은데 그 스위치를 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것은 칼로리를 쓰는 것보다 적게 먹으면 켜져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자, 아침, 점심은 먹었고 저녁은 안 먹는다. 그럼 한 16시간, 18시간을 속을 비울 수 있죠. 그러면 켜집니다. 그것도. 그러면 그날 생긴 것 정도는 그날 청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묵은 것까지 청소하기에는 약합니다. 그게 도움이 돼요. 그날 생긴 쓰레기는 처리가 가능해. 그 정도만 해도. 그러나 30년 묵은 것까지 청소할 파워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이제 센 것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오토파지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쌓인 것 정도는 청소가 가능해요. 그런데 평생 묵은 것을 청소하기에는 약합니다. 이번에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제 연구 결과는 최소 4일짜리를 많이 합니다. 다른 학자들도. 작심 3일, 그때는 시동 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4일 정도를 하는 것이 가장 짧은 디톡스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며칠을 하면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하면은요. 밥을 안 먹으면 평상시에는 포도당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로 쓰면서 삽니다. 하루 3번씩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밥을 얼만큼 먹는가 하면은 그 다음 밥 먹을 때까지 쓸 탄수화물만 먹고 배불러 안 먹어. 더 먹으면 바보죠. 쓰지도 않을 거 여기 짊어지고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밥을 안 먹으면은 이제 이 몸에서 포도당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오니까 빨리 넣어달라고 막 아우성을 쳐요. 배고파 그래요. 그러다가 한 3일까지 안 먹으면은 얘들이 생각을 바꾸어요. 포도당 달라고만 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지방이 많이 쌓여 있는데 뭐 하시는 소리 해봤자 뭐 주지도 않는데 요걸 쓰자. 그래서 포도당을 안 쓰고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시스템으로 바꾸는데 보통은 이틀 내지 3일이 걸려요. 그러면 16시간 굶어봤자 아직 지방을 태우는 데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고혈압은 지금 여기 혈관에 쌓인 지방 콜레스테롤 때문에 생긴 건데, 그러나 한 4일 이상짜리를 하면은 이제 포도당 안 쓰는 거 그만두고 지방이라도 태우자. 여기 혈관 점막 밑에 많네. 요거 콜레스테롤 뜯어 태우자. 근본적인 치료가 예전에 잘못 살아온 그게 태워지니까 가끔 한 번씩은 4일짜리 조금 괜찮다 그러면 7일 나 더 하고 싶어. 좀 몸에 무리만 안 되면 조금 더 할수록 좋아요. 시동 건 김에. 그래서 4일, 7일, 10일, 21일 이런 리듬으로 합니다. 잠깐만요. 간헐적 단식은 오늘 먹어준 것 중에서 나오는 쓰레기 정도 태워줘요. 네. 안 태우면 이제 영구적인 쓰레기로 쌓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디톡스를 이번에 난생 처음 해보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예, 이런 분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평생 묵은 것 대청소해야 돼.
그래서 조금 힘듭니다. 처음 할 땐 좀 힘들어요. 뭐 배도 고프고 뭐 아주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한번 두 번째 나중에 해보세요. 두 번째 하면 평생 묵은 거 대청소를 했기 때문에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도 8일을 했지만 여기서 좀 이렇게 맨날 떠들어. 할 거 다 해. 그래도 배고픈 것도 모르고 그냥 합니다. 그래서 묵은 독소를 청소할 때는 좀 힘들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할 때는 좀 힘들지만 두 번째 할 때부터는 확연하게 힘이 안 들어요. 그 다음 것만 청소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녁 한 끼 굶는 간헐적 단식도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느 정도 질병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다. 그러면 한 계절에 한 번 정도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나 아직 봐도 여기 많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4일짜리를 하다가 한 일주일을 먹든 2주일을 먹든 그러면은 처음에는 도저히 더는 못하겠다 그러는데 자 한번 아기 낳으신 분은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 나면 다시는 안 난다고 그러죠. 근데 3년만 기다려보세요. 또 난다니까. 낳고 싶어져. 마찬가지로 아파서 체중이 빠지면 몸이 지금 문제가 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빠져나가면서 부실해져요. 그런데 디톡스 할 때는 아파서 체중이 빠진 게 아니에요. 내가 뺀 거지. 달라요. 체중이 빠졌는데 독소만 뺀 거예요. 독소만 빼고 나머지는 다 보충을 하면서 먹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빠진 거하고 암세포가 있어서 막 빠진 거는 회복이 안 되죠. 그러나 그래서가 아니고 내가 일부러 독소 빼느라고 굶었어요. 독소 빠진 것만큼 체중은 빠졌는데 그 다음 먹을 때는 흡수력이 굉장히 높아져서 일주일, 2주일 먹으면 그 체중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또 하고 싶어. 그러면 또 하면은 독소가 빠져나가. 이렇게 몇 번을 하다 보면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몸이 좋아집니다. 백투에 대해서는 큰 원칙이 절대로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막 며칠 정해놓고 막 깡다구로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막 그냥 욕심이 있어갖고 막 난 2달 할 거야.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며칠 하라고 절대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설악사는 밥 먹는 프로그램, 디톡스 하는 프로그램이 동시에 항상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직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밥 먹는 거 하세요. 편안하게. 그러다 보면 옆에 디톡스 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빠르게 치료가 되니까 어느 날 저한테 나도 하고 싶어요. 그럼 하시라. 자기 자유의지로 이해가 되고 하고 싶을 때만 하게 해요. 그리고 먹다가 언제라도 나 밥 먹을래 그러면 당장 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고 해요. 단식원처럼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 종류의 오토파지 스위치 키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안 먹어서 켜지는 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는 먹는데도 키는 방법이 밝혀졌어요. 식물에 있는 플라보노이드들 중에서 어떤 것은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레스베라트롤이나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금 가지고 온 것 속에는 칼로리가 적어서 오토파지가 켜지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논문에 나온 오토파지 키는 플라보노이드라고 밝혀진 것을 다 추가적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먹으면서도 배가 그렇게 안 고픈데도 켜주는 이 스위처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저 뒤에 좀, 저 뒤에 좀 한번 이제 하신 분 새로운 분 좀 받으시죠. 정충식 집사입니다. 직접적인 병에 관한 질문은 아닌데요. 저는 처음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 디톡스를 하는 두 번째 날에 어떤 걸 느꼈냐면
되게 몸이 가볍다, 가뿐하다는 걸 느꼈고, 불필요하게 뱃속이 불편하거나 너무 자극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일단은 좋았어요. 좀 전에 그 디톡스하는 그 순서, 횟수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그러면 저희들이 또 디톡스를 필요로 할 때 그 제품에 대한 공급 플랜을 혹시 갖고 계신지 그걸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예,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미국에 어디 이렇게 센터에다가 몰아놓은 무슨 총판 개념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이제 한번 설악산을 갔다 왔다든지 이런 분들이 또 요구할 때는 그냥 개인 택배로 보내주는 방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운송비가 좀 붙겠죠. 요거 한 박스 하다가 10만 원 운송비가 더 셀 수도 있어서 가능하면 좀 효율적인 부피를 보내면 좋은데 혼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모아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도 우리 집사님이 같이 한번 했던 적 있죠. 그런 것들이 또 가동이 되는지는 아직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혼자 그걸 하면은 운송비가 좀 부담이 가니까 이렇게 몇 사람 여기서 같이 모아서 한다든지 그러면은 좀 절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저 뒤에, 네. 여드름, 예. 이런 하면 도움이 될까요? 예, 여드름 같은 경우는 이 호르몬 내 작용도 있고 또 이제 2차적인 어떤 그 바이러스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드름보다 더 심한 아토피, 건선, 또 함포진, 청포창, 하여튼 피부 쪽에 잘 치료가 안 되는 질병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균의 종류도 다르고 그런데 대부분은 면역세포가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 가면 다 해결합니다. 면역세포가 관여가 돼서 피부 트러블이 난 것이 아니면은 의학이 좋아져서 대부분 해결이 되는데 도대체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저희 힐링센터 오는 이쪽 분야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보기에 제일 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아토피죠. 정말 평생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분들이 치료가 잘 됩니다. 그러나 면역세포가 관계된 자가면역 쪽에서 오는 질병들을 현대의학 쪽은 잘 안 돼요. 면역세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너무 심한 증상들을 낮춰주는 쪽에 처방을 주로 내립니다. 근데 너무 심해서 어디 출근도 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닌데도 할 수 없이 그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면역세포가 공격해서 생긴 거니까 면역세포를 억누르는 쪽을 줘요. 스테로이드 같은 거. 그러면은 면역세포가 억눌려져서 공격을 못하니까 우선은 괜찮아요. 그러나 절대로 완치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걸 쓰다가 우연히 완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내가 지금 면역력이 나빠지도록 살아가는 습관이 있는데 그 약을 먹고 우선은 괜찮아지게 했는데 어디 저쪽 꽃가루 많은 동네에서 살다가 우연히 그걸 몰랐지만 꽃가루가 없는 동네로 갔더니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생활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뀌었어. 그래서 우연히 배우지는 않았지만 면역력이 좋아지는 환경, 습관이 되면서 이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걸 바라보고 우선 주는 것이지 그 약으로만 완치되려고 하는 치료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다 이제 안 되니까 창포창 여러 함포진, 아토피, 건선, 그것도 아주 심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오는데 백투에덴에서는 그냥 칼로리 적게 먹어서 치료되는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장내 미생물을 회복시키는 쪽이 여러분들이 먹은 것 중에 백투에덴 장 속에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이제 회복이 되면은 바로 그 장에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면역세포의 70%가 살고 있기 때문에 유해균이 많은 사람들은 얘들이 만들어내는 독소 때문에 그 옆방에 살고 있는 면역세포가 그냥 독소에 취해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며 자기 몸을 공격하고 여러 스타일의 이제 피부병을 만들기도 하는데, 여기 장을 고쳐주면은 근본적으로 면역세포들이 건강해지면서 이 아토피나 이런 질병들이 놀랍게 치료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상으로 보면은요, 이건 면역세포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모든 T인파구, NK세포, 단핵구, 모든 면역세포는 백혈구 밑에 예하부대예요. 여러분들 혈액검사할 때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모든 면역세포는. 그래서 백혈구의 평균 수명은 세포에 따라서 한 3일 사는 애도 있고 이러지만 평균적으로 21일 정도 돼야 한 바퀴가 돌아요. 지금까지 잘못 먹어서 생긴 면역세포가 다 죽고 새로 바뀌려면 적어도 21일이 지나야 되는데, 이 면역질환 쪽을 보면은 대부분은 3주까지는 고생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고생하는 한 사람들이 누군가면은 이런 질환으로 우선이라도 나으려고 약을 먹은 거예요. 예? 이 면역세포를 억누르는 약을 계속 먹지, 계속. 예? 심해지면 또 먹고. 이런 분들은 어떤 증상이 생기는가 하면은요, 이 설명을 안 해주면 중간에 도망갑니다. 자, 면역세포 파워가 최상이다. 그럼 젠틀맨과 같아요. 신사T인파구예요. 아군 적군을 분명히 구별해서 적군은 딱 때려 죽이고 아군한테까지 뭐라고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생활 습관이 나빠져서 한 단계 나빠지면 먹고 놀기만 해. 나쁜 놈이 있어도 안 잡아먹어. 먹고 노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한량이라고 그래, 한량. 네. 한량T인파구가 돼요. 내 몸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생활을 계속하면서 한 단계가 더 낮아졌다 그러면 니건 내 거 가리지 않고 다 부셔. 깡패 같아. 깡패T인파구가 돼요. 주로 이때 병원을 갑니다. 여기서 막 다 깡패가 쳐가지고 진 물렀어. 그러면은 약은 그 T인파구를 죽이는 약을 줍니다. 낮춰지게 눌러주는 약. 그럼 공격을 못하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지가 이름은 면역군인인데 아무것도 안 해. 쪼다가 되는 거야. 쪼다 T인파구가 돼요. 여기서 이 프로그램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자연적으로 면역력을 살려주는 쪽인데 단계적으로 좋아져요. 그래서 약을 먹다 온 사람한테는 이 얘기 안 하면 못합니다. 이제 쪼다T인파구에서 열심히 한 주, 두 주 했더니 좋아져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 깡패T인파구가 돼. 실컷 했는데 더 짓물러요. 약 먹던 분은 2단계가 옵니다. 약을 깡패T인파구인데 안 먹다 온 사람은 바로 한량T인파구로 넘어가서 괜찮은데, 약을 먹던 분들은 눌러놨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깡패T인파구, 이걸 메커니즘을 잘 들으면서 이게 악화된 게 아니고 좋아지는 과정에서 건너야 될 요단강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가면은 대부분 3주까지는 심해요. 그러다가 3주에서 4주 사이에 한량T인파구로 평균입니다.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약을 안 먹었는데도 깨끗해지고 그 생활을 계속 유지하면은 나중에는 신사T인파구가 돼서 완전히 좋아지는 경우를 보니까 자가면역 질환 쪽이 많이 옵니다. 이쪽 환자들이. 이 원리를 알고 제대로 어느 한두 가지가 아니고 공기까지 다 통합적으로 하면은 놀랍게 좋아져요. 2002년도에 제가 이제 여수병원 짓고 에덴 요양병원을 져서 오픈할 때에 SBS TV 방송국에서, 그때 SBS TV 방송은 MBC, KBS만 있을 때 이건 국가에서 하는 거고 이건 개인이 한 거예요. 실력으로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2022년도 1월 1, 2, 3 신년 특집을 기가 막힌 걸 만들어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신년 다큐를 만들자. 2021년도에 제작진이 이렇게 결의를 하고
PD 중에 제일 유명한 PD에게 책임을 주자. 박중훈 PD가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당신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월급 다 줄게. 50분짜리 3편만 만들어 3부작. 그리고 1월 1, 2, 3일 날 발표를 하는데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거 만들어 놔야 돼.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어요. 그래서 뭘 하면은 세상이 뒤집어질까 막 찾아가지고 이분이 제목을 일단 붙였어. 잘 먹고 잘 사는 법. 그럼 뭐가 잘 먹고 잘 사는 법인가? 야, 제가 그때 프로는 다르구나. 이분이 유기농 채식위주의 식사가 최고라고 하는 걸 알았고 이쪽 논문 200편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공부를 해서 그쪽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가 누굴까? 논문에 나온 거니까 비행기 타고 가서 인터뷰를 땄어요. 이렇게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이제 인터뷰를 따고 컴퓨터 그래픽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드디어 이제 발표할 때가 됐습니다. 광고를 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막 한 달 전부터. 그랬는데 그 내용을 이제 그 이사회에서 최종 검토하고 결의를 해야 되는데 내용이 고기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기농 채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명한 이 이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뭐 제가 이름까지 밝히기는 어렵지만 영화 배우이면서 이쪽 분야 굉장한 지분을 가지신 분이 그거 나가면 자기 유가공 협회 다 망하게 생겼어. 목숨 걸고 반대를 합니다. 못 나간다. 그 안에서 계속 싸운 거예요. 그래서 광고는 엄청나게 막 쏟아놓고서 1월 1일 날 기다렸더니 안 나와.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박중훈 PD가 다시 다 검토하면서 조금이라도 시비 걸 만한 건 뺐습니다. 재편집을 하고서 다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장과 면담을 했대요. 봐라, 여기서 우리가 고소당할 일 하나도 없다. 고소당하면 여기 얘기한 그 박사가 깜빵 가야지. 우리는 그 사람 말 전한 것밖에 없다. 왜 못 나가느냐. 그래가지고 1월 17일 날 예고도 없이 나갔어요. 1편이 나갔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2편 두 번째 날에는 서버가 다운이 됐어요. 한밤중에 잠깐 나갔는데도 진짜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이것을 구정 때 특집으로 제대로 내자. 또 막 광고 엄청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사들 정도가 아니라 유가공 사업자들이 다 와가지고 사옥을 막 둘러싸가지고 광고했는데 또 못 나왔어요. 그게 방송 대상을 받습니다. 나중에 한번 방송 대상 받은 걸로 나왔는데 그걸로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한 논쟁이 모든 한국의 매스컴에서 6개월 동안 이제 이 토론이 진행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유기농 채식이 최고다. 그때 고깃값이 30%가 떨어졌어요. 판매량이. 그러면서 이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게 한국에서는 웰빙 바람으로 이어지는데 그 중에 3편 중에서 첫 번째 편은 그 박사들 얘기 이게 왜 좋은 건지 이게 나갔고 가운데 그 두 번째 편이 진짜 그렇게 먹었더니 진짜 좋아지는지 임상실험한 걸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박중훈 PD가 이게 쥐도 아니고 사람에게 채식 먹어라 고기 먹던 사람을 쉽지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찾아보니까 그때 이제 한국에서는 이 채식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까지 있대더라. 외국만 봤는데 이제 에덴 요양병원을 알게 된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 취지를 설명하면서 자기들이 환자를 모집해서 보내주면은 이것을 그대로 채식으로 좀 식사를 하게 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우리가 TV에 내보내려고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토피 예를 들어서 아토피 환자들은 이대로 하면은 깨끗이 낫습니다.
제가 이제 본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토피 환자가 나서요. 그럼 세상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뒤집어지는지 안 뒤집어지는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SBS에서 아토피 환자들만 들어가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에덴병원. 그때는 우리가 그 사람들은 공짜로 해주기로 했어요. 공짜로 선정되는 사람은 2주 동안 치료해준다. 그래서 대표자 몇 명을 뽑아가지고 보내줬는데 이 친구들을 6개월 동안 계속 촬영을 해가지고 지금도 들어가면 있어요. 3개월 만에 전원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웰빙 바람이 분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나 여드름은 그중에 쉬운 것이고 틀림없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예, 그 다음 또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한 분만 더 받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예. 더 궁금한 거 많으셔도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유튜브에 가면 박사님 그 인포메이션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하시고 저분 아까 체질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발이 거의 평생 되게 시려워요. 그리고 이제 하체가 되게 차갑고 습해갖고 발로 키는 데만 되게 상당히 시간 많이 걸리고 하루 종일 발이 너무너무 차가워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요? 이제 뭐 많죠. 손발 찬 사람들. 젊어서는 괜찮아도 나이가 들면 손발이 찬 분들 많은데 이 뜨거운 피가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주면은 제일 먼 쪽이 손끝 발끝이에요. 그래서 이 손끝 발끝이 찬 사람들은 내려간 피가 올라오질 못해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손끝 발끝이 악수해보면 차죠. 그런 분들은 심장에서 먼 쪽에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는 산소가 그 조직에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세포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은 죽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죽지 않아요. 소리를 지릅니다. 뭘로? 통증으로. 산소가 부족하면 통증으로 이것 좀 풀어달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면 이 부분이 아프죠?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이 세포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물러주면 좀 괜찮죠? 강제로 피를 보내주기 때문에 우선은 괜찮아지는 거예요. 뜨거운 핫팩 올려줘도 괜찮죠? 혈관이 확장되면서 산소가 공급돼서 조금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이 아랫배에 애기집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혈관이 남자하고는 달리 분포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손발 찬 분들은 대부분 여기도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여기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생리통이 심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찬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토파지나 이런 걸로 혈관을 청소해 주는 것도 일부 도움을 받고요.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생강이 좀 뜨거운 성질을 갖고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한의사 반쯤 돼 있어요. 제가 미국의 제일 큰 한의대에서 한방 식이요법학을 가리키면서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고 강의를 했더니 그 중에 백인 학생 하나가 생강이 왜 따뜻하냐는 거예요. 아니, 따뜻하니까 따뜻한 거지 뭐라고 설명을 해.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씩씩거리면서 찾아왔어요. 생강 하나하고 체온기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게 왜 따뜻하냐. 그렇게 따뜻한 거 말고 생강은 냉장고에서 꺼내왔든 저쪽 끓는 솥에서 꺼내왔든 여기서 뜨거운 거 말고 먹으면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강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데 도움이 돼요. 녹즙을 먹었더니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싫어, 녹즙이.
참게 들어오니까 설사까지 합니다. 그땐 녹즙을 짤 때에 생강을 몇 조각 넣으면은 확실히 줄어들어요. 차를 먹을 때도 생강차를 먹으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것은 피를 잘 돌게 해줘야 되니까 백제된 힐링센터에 가면 환자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것은 열입니다. 따뜻하게 하면 돌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열치료 기구들이 있어요. 발을 딱 올려놓으면은 이게 세포를 1초에 50만 번씩 운동을 시켜서 세포가 열을 내게 해주는 고주파 치료기도 매일 하게 하고, 또 수소, 원적외선, 고열, 찜질 치료를 매일 하기도 하고, 또 큰 백박뜸 하루에 한 번씩 또 뜸 치료도 하고, 뭐 온천 물로도 또 계속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하면은 혈액순환이 되고 뚫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면은 몸이 따뜻해지면서 수소 찜질방에서 이렇게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5분 만에 땀이 나요. 그러니까 뚫어져서. 근데 손발 찬 분은 1시간 있어도 땀이 안 납니다. 잘 안 돌아요. 그런데 얼음 녹듯이 그런 분들이 그렇게 뭐 오토파지 디톡스 하면서 하면은 이제 아랫배는 따뜻해졌어요. 얼음 녹는 것처럼 이게 녹아가는 게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서 땀이 나요. 그 다음에 여기 허벅지에서 여기서도 땀이 나요. 장단지에서도 이렇게 내려가요. 발끝까지 시간이 좀 걸리면서 풀어지면 이게 돌아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하면은 그런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한 분만 더 할까요? 예. 어제 박사님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제가 변비가 심하다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심한 것을 잘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저는 변비가 지금 핵심만 55년 얘기해 됐어요. 주세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변비가 안 좋으냐면은 평소에 아침에 오늘 잘 했거든요. 변비가 심한데 뭐가 핵심이에요? 심한 거 얘기됐고. 네. 밑에서 안 내려가요. 네. 혈액 있는 데서 차해가지고 네. 아침에 그렇게 잘 누웠는데 아침 먹고 나면 또 그것이 내려가가지고 그것이 체해가지고 안 내려가요. 예, 그래서 변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얘기죠. 예. 심한데. 예. 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예, 변비는 첫 번째 예. 대장에 나갈 똥이 적으면 대장이 아무리 연동운동해도 헛바퀴 돌면서 안 나가요. 대변의 양이 적으면 변비가 옵니다. 고기를 먹으면 양이 적어요. 고기를 채소 먹듯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너무 넘쳐서 큰일 나겠죠. 그래서 적게 먹기 때문에 나갈 변이 적어요. 그리고 고기는 섬유질이 없어서 적은 데다가 이게 떡처럼 바위처럼 굳어서 고기 위주의 식생활을 하면은 변비가 오기가 쉽습니다. 헛바퀴가 도니까. 그리고 또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 밥을 잘 못 먹으면은 멀쩡해도 변비 옵니다. 나갈 양이 적으니까. 자, 그래서 변이 많도록 먹어줘야 돼요. 칼로리가 적으면서도 나갈 변이 많게 하는 것은 섬유질이에요. 섬유질이 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변의 양이 많고, 둘째는 중간중간 섬유질이 거푸집처럼 들어가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식생활을 바꾸기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곡식 중에서는 섬유질이 1번으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아마씨입니다. 그래서 아마씨를 갈아서 한 티스푼씩을 먹으면, 첫째, 섬유질이 많아서 이게 양도 많아지고 또 이 변이 딱딱하게 굳지도 않고, 그리고 이 아마씨의 43%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기름기를 또 쳐주니까 잘 나가고, 그래서 그걸 꾸준히 먹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먹고,
또 잠깐만요. 또 물을 적게 먹어도 변비가 옵니다.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적게 먹으면 대변에 있는 물을 딱 빼가 버리니까 이게 떡처럼 굳어요. 물을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장 근육이 약하면 또 안 내려가요. 대장 근육이 강해지게 해주는 것은 운동입니다. 장이 움직이게 해주는 운동을 해주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섬유질 중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녹즙기를 가지고 있는 분 같으면 당근 같은 것을 짜서 즙을 먹고 나머지 펄프가 있죠. 특별히 당근 펄프 같은 경우는 부드러워요. 그것을 버리지 말고 그 펄프를 먹으면 최고로 좋은 변비 치료제가 됩니다. 그것을 그냥 퍼먹어도 당근은 먹을만하고 거기다 약간의 또 이 양념 비슷하게 해서 먹어도 되고 또 그거 요리법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또 반죽에다 해서 굽기도 하고 빵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먹어주면은 변비에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어요. 예.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습니다. 우리 김홍철 장로님 기도로 이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만 좀 하고 기도해 주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쉽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함께 했는데 이번에 시작한 것을 한 번 해가지고는 별로 의미가 없고 잘 이 생활을 유지하셔서 더 좋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유튜브 어떤 유튜브들은 이제 돈을 내야만 보도록 해놓은 데도 참 많던데 우리는 무료로 다 오픈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좀 보시고 그리고 또 이런 게 필요한 사람 같으면 아무리 말로 해도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건 그 친구가 들으면 좋겠다. 그럼 링크 복사해서 보내주다 보면은 그분들도 나도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잘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한국 사람이니까 가끔 한국에 오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제가 오기 전에도 지난주에도 백투헤븐 힐링센터에 참가자 중에 50%는 외국에서 오는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물론 미국에서 오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 오면 시차 때문에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번 와보신 분들은 일단 한국 오면은 거기를 먼저 와서 몸을 좀 시차도 적응하고 이렇게 하면서 볼일 보고 이렇게 가는 분들이 많아요. 올 때는 그냥 그런 정도로 해서 한 번씩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시면 바다산 호수 관광까지 같이 하니까 혹시 오실 분들이 있으면은 또 한번 설악산에 들려주시면은 그곳에서도 만나면 참 좋겠고 특별히 이쪽 교포 사회를 보니까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민을 갑자기 오는 사람도 있지만 단계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한번 한국살이를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생각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여기저기 정보도 없는데 막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그 숫자가 꽤 많아서 저희들이 지금 2 건물이 있는데 지금 최근 막 결정한 것이 그런 분들을 좀 편하게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거기서 있으려면은 320만 원 정도가 지금 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해낸 것이 보증금 나갈 땐 주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 다른 프로그램 하는 거하고 섞여서 다른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별을 둬야 되기 때문에 보증금 한 5천만 원 정도 내면은 거기에 있는 동안 1년 안 있어도 1년에 6개월만 있다 3개월만 있다 해도 있는 동안 것만 한 달에 단절도 안 되는 150만 원 정도 이 프로그램 치료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밥 먹는 것까지. 이렇게 하면은 미국 분들 이제 얘기해 보니까 1,000불이면 되는 거야. 할만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살이를 한번 할 수도 있고 또 한국에 올 때마다 좀 저렴한 비용으로 좀 어떤 병은 좀 몇 개월 해야 치료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어떤 돈을 버는 목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왜 와이프 같이 안 왔냐 물어보는데 제가 안 오면 우리 집사람이 죽으라고 거기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데는 3주하고 1주 쉬고 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꼭 낫을 사람인데 3주 뒤에 우리 쉬어야 되니까 가세요 하면은 가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쉬지 말고 환자에다 초점 맞추면 365일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평생 쉬지 않고 계속 하는데 그렇게 그 365일 돌아가는데 저희들은 우리가 편한 거냐? 지금 한국에서는 우리 거보다 여러 가지가 안 갖춰 있어도 한 달에 대부분 400만 원, 450만 원씩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환자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완치되는 것, 거기 가서 좋아지는 건 어느 정도 다 알아요. 그러나 재발이 안 되고 완치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증명하고 싶은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의 최고의 제가 연세대학 지금 겸임교수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따른 세계적인 이 학자들과 우리 걸 이미 알아요.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걸 논문으로 증명만 하면 의학 교과서가 바뀔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 연구팀까지 다 짜져서 연구를 하는데 조금 2주 이게 아니고 몇 달씩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또 가능해서 우리가 다른 목적은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로 좀 장기적으로 편하게 있을 프로그램을 이번에 좀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10년 살았으니까 어느 정도 형편을 알잖아요, 사정을. 요게 정말 어디든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오늘 처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막 만들어진 거라서 그런 쪽이 좀 편하신 분들은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 또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우리 박사님께 큰 박수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장로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또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생명을 허락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에게 많은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양일구 목사님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의 사역에 주님께서 더욱더 복을 주시며 또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우리가 그 기별들을 듣고 또 실천함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며 또 가족들이 유익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덕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항상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모든 그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른 이들에게도 함께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안식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